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화장품주입니다. 역시 중국이다라고 코멘트해 주셨는데요. 자, 화장품 섹터 역시 중국에서의 어떤 판매나 그런 지표들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판매 지표들이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우선 지난 중추절부터 이 한국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액이 좀 늘어나는 부분도 눈에 확인이 됐었고, 우선 지난 25일이었죠. 이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을 소개하는 현지 행사가 있었어요. 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재개되는 어떤 중국 내에서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어떤 전시회 비슷한 부분을 했었는데,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제도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소폭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던, 물론 이제 전일 종목,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지만은 그래도 화장품 업종들에 대한 상승세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좀 눈에 띄게 좀 나타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추절부터 어떤 성수기, 중국 중추절부터 이 성수기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제 4분기 때는 중국의 국경절이 몰려 있죠. 국경절도 있고 관군제도 있던 상태에서 이 화장품 업종들이 그동안의 주가 하락에서 고전은 면치 못했는데 어제 반등을 계기로 이런 좀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3분기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3분기 실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대비해서는 떨어지는 부분은 화장품 업종이 좀 있긴 하지만, 이 종목별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이 좋아지고 이 눈에 띄는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을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우선 첫 번째 봤을 때도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이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높이는 좀 분위기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을 봤을 때도 이 3,131억 작년 대비해서 뭐 비슷한 수준이지만 0.4% 증가한 수치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화장품 업종이 작년 대비해서 이 큰 폭의 상승세이 아니라 작년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을 유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년 대비해서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이 3분기 영업이 175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도 한 60% 이상의 이런 영업이익의 수치가 좀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중국의 어떤 광저우 법인 쪽에서의 매출 성장이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이런 3분기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이 LG생활건강, 이 코스맥스 같이 이 종목들을 추리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애경산업, 클로우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3분기 실적이 올해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저조할 거라는 판단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뭐 이런 부분은 이 코로나 영향에 대한 부분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감은 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정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코로나19 영향은 뭐 계속 내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이 화장품 업종 좀 약간 힘든 시기를 좀 지나치면은 이 주가에 대한 어떤 저평가 매력이 좀 돋보이는 구간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코로나 국면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여전히 선전하고 있고요. 선호되고 있고, 그러면서 3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는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이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보험 업종입니다. 정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코멘트해 주셨는데요. 자, 정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 보험업종도 2분기도 시작 괜찮았어요. 네. 3분기, 4분기 또 괜찮아질 거라는 그런 평가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 보험업종에 대한 어떤 주가 부분이
다른 타 업종에 대비해서 어떤 그 주도주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업종, 즉 은행업종,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금리에 대한 뭐 인하, 그리고 뭐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 대금의 증가라는 어떤 모멘텀이 있으면서 이 시장의 한 축으로 주도주를 했지만, 이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나마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좀 주가가 화답을 좀 못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어떤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업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뭐 이 장기 위험 손해율이나 뭐 자동차 보험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 사이클 같이 뭐 주가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제약적인 구조가 좀 있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어떤 그 수익성 개선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업의 그 전에 어떤 본업이나 어떤 경상수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특별하게 지금 임팩트가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험업종을 좀 도와주고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우선 2018년부터 이제 정부에서 보험료에 대한 이 제한 부분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이제 그 정부 정책이 좀 풀려줘야 이 보험업체들이 좀 자유스럽게 좀 상품도 내놓고 새로운 상품도 내놓을 수 있는 구조가 될 텐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좀 미약한 건 사실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예정되어 있는 2021년 어떤 실손 보험료 인상폭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실손 상품 같은 경우도 세부 내용이나 어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런 실손 청구, 관수와 법인의 처리 여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정책이 좀 그 연말에 좀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은, 뭐 그 전으로 봤을 때 연말과 내년 정도에는 상승 여력을 좀 갖고 갈 수 있겠지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정책이 미흡하다라고 한다면은 또 이제 뭐 실적은 좋은데 이 주도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제약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은행업종, 그리고 이 증권업종처럼 어떤 이 실적이 아니라 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확실하게 마련해 줘야 될 필요가 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좋아지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평가 구간에는 항상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 매수나 보유 관점은 꾸준히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보험업종 일단은 본업으로서의 실적은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가를 움직일 만한 모멘텀, 임팩트가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는 점도 참고로 하셔야겠고요. 정책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억제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이제 LG생활건강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화장품 네. 업종 안에서도 실적도 실적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LG생활건강이 아시다시피 이제 화장품 업종을 생각하지만, 이 실적을 본다, 이 예세적 예상치를 본다고 한다면 이 음료나 어떤 그 생활용품 쪽에서의 그 사업 부분 쪽에서의 실적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모든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좀 그 사업 구조를 LG생활건강처럼 이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많이 좀 변화가 있잖아요. 화장품 업체들이 기존의 본업의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 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좀 그 사업 구조의 다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게 LG생활건강을 보고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요.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뭐 생활용품도 미국 쪽에서의 판매 부분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특히 이제 음료 쪽에서의 그 고마진이 되는 그런 비싼 음료에 대한 부분의 판매 부분이 훨씬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G생활건강이 이 화장품 쪽은 그대로 어떤 그 판매 부분을 온라인 채널 쪽에서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이 생활용품과 음료 쪽에서의 판매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제 내수 쪽, 이건
이거는 모든 어떤 중국 관련주와 마찬가지지만 인바운드에 대한 판매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이 온라인 쪽에서의 판매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LG생활건강에 대한 어떤 이 온라인 쪽에서의 개선세 부분도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음료 산업도 그 음료 산업의 어떤 효자 부분 쪽으로 하고 있겠지만 내년 이런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G생활건강 말씀드렸던 이 생활용품 쪽에서의 50%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 증가도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LG생활건강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제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146,900원은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현재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 목표가는 16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시총 11위 LG생활건강, 화장품주에서는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국 시장에서도 역시 브랜드가 건재하고 있고 또 생활용품 부문, 음료 사업 부문에서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승 예상 업종으로 화장품 관련주 꼽아주셨고 하락 예상 업종으로는 보험 업종을 꼽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성훈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